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11월 19일 날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제가 그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이제, 주거급여를 받는 이제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제적이 이제 지정됐기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지방의 아파트 사는 것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2022년까지 뭐 11만원 이상까지 공급한다고 합니다. 전세주택을. 그러니까 질 좋은 이제 퀄리티 있는 거를 공급을 해야죠. 안 그러면 공실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 먼저 도입하려고 하는 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역세권 앞에 짓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사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건 외곽에 짓게 합니다. 외곽에 짓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 집을 팔고 중상층도 공공임대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라는 걸 더 강조하게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더 현실하게 빨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언론에서 플레이를 하냐? 언론 중에서 우리가 인터넷 언론 중에서 건설사 이제 우리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정부에 하는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죠. 그리고 연골까지 목에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팩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 후에 금리 인상이 되고 2023년부터 더 많은 공급이 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동산은 5년, 10년 이후를 내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공급수가 적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빨리 질 좋은 거로 신축으로 전세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정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스럽게 다가가시고, 집을 사실 때 최선의 선택이 뭘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우리 젊은 분들이 집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영향이 미쳐서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 당연히 전세 가격도 오르겠죠. 금리가 낮다 보니까 금액이라도 전세라도 많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까지 넓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폭등이네 전세가 없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거는 2022년까지 원래 공공임대도 그냥 월세도 있지만 웬만한 건 지금 다 전세적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축 위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질 좋은 평생 주택을 이제 평생 살 수 있게 30년 이상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부동산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들, 학권 조건이나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내용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은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자, 가구 분화가 많아졌어요.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우리 지금 애들 낳는 속도는 줄어드는데 가구 분업화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더 이제 부족한 현상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해가지고 전세 매물 부족 현상도 날 수밖에 없죠. 이런 축소 과정에서 이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간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번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2022년 사이에 내년부터 11.4만호를 전세형 주택이 추가로 공급이 됩니다. 그 외에요. 자, 그전에 이제 LH 등이 3개월에서 공실인데 그러면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아마 이 부분이 집이 좀 메리트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월세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이거를 전세로 전환해서 이번 12월부터 내년에 입주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나왔던 부분, 공실상가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그 숙박시설 오피스 등 해가지고 1인 2인 그 가구들한테 더 많은 걸 공급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급하는데 주차장은 거의 못 쓰는 부분도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 있고요.
이번 단기 공급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다고 합니다. 내용들은 아마 이제 더 고급화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민영주택에 들어간 이유는, 그냥 일반 LH 같은 경우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주변에 이제 우리 말대로 이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아마 개선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밑에 내용 보면은, 질 좋은 평생주택, 2022년 공공임대축이 200만원 시대를 맞아서, 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생활 SOC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이렇지 않으면은 좀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를 거의 완전히 뭐 이렇게 호텔식으로 거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이 되니까 굳이 민영주택 분양받아서 안 가도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질 좋게 해줘야지만이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이렇게 해서 밑에 내용 보시게 되면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인데요. 자, 1번과 2번은 그 전에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전월세 전식해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지방에도 많이 샀고요. 전세 가격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은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향후 이제 금리 인상되는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이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3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3인 이상 순가마나 1인 2가구 많아서 이제 신규 공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2021년, 22년이 예전 조금 적습니다. 그렇다고 예전보다 아예 적은 건 아니에요. 그 언론에 왜곡된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2024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수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4년, 5년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죽는다, 없어진다, 공급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그 30대, 40대 그 분들에게 그냥 엮을 모아 사게 만들죠.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도 안 질 거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21년, 22년에는 예년 수준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서 이렇게 전세형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퀄리티 있는 거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 30년 이상. 이게 외국에서 그렇고 30년 이상 하게 되면은 평생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이 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아까 말씀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하고요. 공공주택 조기 입주를 시키고요. 지금 빠르게 이제 사전 청약도 하고요. 정비사업 이주 시기조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공공재개발부터 해가지고 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아마 많은 부분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3만 몇천 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 동시에 밀려버리면은 또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주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축 전세형 주택도 공급하겠다 많이. 그리고 품질 향상. 그리고 면적도 늘리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질 좋은 평생주택 30년 이상이요. 그 소득 요건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밑에 내려가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권은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수가 공급되고 지금 저금리 영향 때문에 금액들이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어요. 전세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맞지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뿐이에요. 근데 그게 향후에 금리 인상되고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고 역전세난이 일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 저 강남권이 30% 이상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강남권이 30%예요. 잘 생각하시고 집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언론에 그 업자들 있잖아요. 건설업자들이 거기 이 언론도 부동산 언론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보면은 많은 수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책 물량 반영 전에는 자, 이렇게 2000년, 2021년, 2020년, 2023년부터 이제 좀 늘어난 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대책 반영은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더 많은 수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부분
이게 공공임대 공시를 원래 4년인데 만약 대기자가 없으면 2년 더 거주한다는 내용. 뭐 이렇게 지금 계속 바꾸는 내용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여기도 중요한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면은 2021년 입주 물량 중 1만 1천호를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1인 2가구 대상으로 공공주택 일부를 모빌러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게 맞물려서 38,000호가 내년에 이렇게 이주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중적 나면 또 폭등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형태를 중장기적으로 30년 이상 살게 하면서 그리고 고급화 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살기 좋게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주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기다려야지만이 거기 윗대가리 있는 사람이 건설사, 그 건설사들이 지금 조정을 할 수, 이렇게 언론 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작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식처럼 언제 리스크 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계속 지금 언론에 또 계속 나오는 이게 전세 가격 폭등 얘기만 나오잖아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언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해석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에 대한 해당사항 그리고 무주택 실소유자한테는 청약 이런 통장 없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주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살 수 있잖아요. 만약 지금 살고 계시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집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좀 길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 내가 나중에 체크해서 거기에 내용이 나오면은 한번 글 해가지고 받아야겠다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향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알찬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